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강연회나 뭐 심포지움이나 이런 걸 하면은 강연 시간을 뭐 20분도 드리고 30분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수십 년을 강연회를 해봤지만 한 번도 20분 드렸는데 15분에 끝내시는 분은 못 봤어요. 얘기를 드리면은 항상 20분 드리면 30분 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해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질문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의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네? 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예. 치료 이런 폐동맥 고혈압의 치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거나 저희가 이제 이번 행사가 5번째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5년 전에 이제 처음 행사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렇게 국내 주요 병원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이제 다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아마 각자 좀 다르실 텐데요. 이 자료는 미국 폐고혈압 협회에서 환자분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미국의 폐고혈압 협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폐고혈압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의료인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만드는 협회인 반면에 미국은 환자분들이 주도를 해서 만든 폐고혈압 협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뭐 당연하게도 어떤 치료 방법이 있고 어떤 약제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고요. 폐고혈압이라는 질병이 도대체 뭔가, 치료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부분, 치료에 대한 효과 부분이 가장 많은 사항을 차지합니다. 그 이외에도 저도 많이 맞는 질문인데 여행이 가능한지, 또 뭐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빈도를 받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행사를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폐고혈압이라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아마 진단을 받고 여러 번 폐고혈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신 분들은 질환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의 서큘레이션, 순환을, 피를 돌려주는 펌프 시스템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체순환, 몸 전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빙글빙글 돌려주는 기능 순환계가 있고요. 그걸 체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체순환은 우리 왼쪽 가슴에 있는 심장이 구획이 나눠져서 왼쪽 편에 한 세트가 있고 똑같이 오른편에 한 세트가 있습니다. 심장 왼쪽에 있는 심장의 왼쪽 편에서 전체 체순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순환을 담당하는 펌프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왼쪽 편에 있는 우리 심장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폐순환, 우리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는 흉곽 내의 폐순환을 담당하는 펌프입니다. 폐순환이 생각만 해보셔도 서큘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쪽 체순환계를 담당하는 곳은 압력이 높습니다. 수압이, 혈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체순환계는, 체순환계 압력은 여러분들 저 보건소에 가셔서 손 이렇게 집어넣고 재는 혈압, 이게 체순환의 압력입니다. 재면 120에 8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 왼쪽 편의 심장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중력을 이기고 피를 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펌프 압력입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 심장이 역시 이 피를 한 바퀴 이 흉곽 내에서 뺑글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어져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균 압력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돌아야 되는 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폐순환계를 구성하는 혈관, 말하자면 이게 고무호수 같은 거가 정상적으로는 매끈하고 말랑말랑한 이런 고무혈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도 파이프로 치면 녹이 슬듯이 두꺼워지고, 마치 그 우리 저 비닐 봉지, 정육점에 가서 고기 담을 때 쓰면 비닐 봉지를 라이터 불로 이렇게 지지면 비닐이 눌어붙어서 못 쓰게 이렇게 엉겨붙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매끈한 혈관이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이 혈관벽을 이렇게 늘어붙게 만들게 되면, 당연하게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넓은 경부고속도로처럼 넓었던 혈관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저 물 줄 때 그 호수를 꽉 쥐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듯이, 이 피를 보내야 되는 우측 이제 왼쪽에 있는 전체 심장의 우측 부분의 압력도 피를 뿜어내려고 하지만 여기가 찌그러져서 망가지기 때문에 압력이 점점 더 올라가다가 넉다운이 돼서 이제 아예 모르겠다 그러고는 더 이상 뛰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폐고혈압은 1차적으로는 폐 흉곽 내에 존재하는, 이 갈비뼈 안에 존재하는 혈관이 이런 식으로 엉겨붙게 되는 문제로 인해서, 그게 1차적 문제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펌프에 해당되는 거가 과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부하가 걸리다가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가 이 폐고혈압의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증상, 숨이 차시죠? 숨이 찬 거는 이 우심실의 기능이 아직 나가 떨어지기까지는 않더라도, 이게 혈관이, 동맥이 이렇게 찌글찌글 좁아지게 되면 원래 혈관의 역할이라는 게 산소를 조직에 날라다주고, 조직에서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을 정맥으로 실어다가 갖다 버려주는 상수도와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찌글찌글하니까 산소를 조직에 못 공급해주니까 숨이 찬 겁니다. 또 반면에 우심방이라는 이 부분이 잘 버티고 있을 때는 몸이 붓지를 않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펌프 해갖고 피를 내뿜어 주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뿜겠다 그러고는 멈춰버리고 나면 이제 물이 고이죠. 그 물이 고이는 부분이 복부도 고이고 다리도 고이고 손발도 붓고 하는 식의 부종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폐고혈압의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폐고혈압이라는 거가 여전히 위험성이 높은 난치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폐고혈압에 대해서는 2000년이 바뀌기 전까지는 의료인들이 찾아보는 교과서에 보면 난치성 질환이고 치료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의과대학 때 공부했던 교과서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 세기가 바뀌면서 굉장히 정말 눈부실 정도로 빠른 속도로 폐고혈압의 치료 방법이 바뀌어서 혹자는 이제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폐고혈압에 대해서 정말 요새 치료 방법 다 좋아져서 뭐 아무 문제 없이 약만 먹으면 된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전히 폐고혈압은 죽을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무슨 정보를 읽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면, 예전에 지금 보시면 1980년대에는 진단을 받고 경과한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가는 거고요. 이 Y축이 생존하는 비율입니다. 처음에 진단받을 때는 당연히 100% 살아있지만, 예전에 점선으로 된 게 예전인데, 예전에는 진단받고 5년이 지나가면 35%, 그러니까 3사람 중에 2사람은 사망하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었습니다. 요즘 치료 방법이 발달해서 이게 지금 보시면 요
녹색이 2000년대 초반에 조사한 성적입니다. 보시면 똑같던 성적이 지금은 3분의 1이 생명이 위험하지만 지금 현재는 3분의 2가 괜찮고 3분의 1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009년보다도 또 한 10년이 평균에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조사 자료를 보시면 다른 질환의 치료도 계속 성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 주변에 진단받은 분들보다 폐고혈압 진단받은 분들의 성적이 평균적으로 더 나쁩니다. 만약에 증상이 가볍게 숨찬 폐고혈압 아니면 심하게 숨찬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숨찬 폐고혈압을 암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증상을 심하게 느끼는 폐고혈압 진도가 많이 나간 아까 말한 대로 혈관이 많이 망가지면 많이 망가질수록 증상이 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우그러지면 우그러질수록 마치 암에 비견되는 것처럼 어쩌면 증상이 많이 심한 분들은 암보다도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리는 것은 여전히 폐고혈압은 만만치 않은 질환입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 짚고 얘기를 하면 제가 폐고혈압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고 오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숨이 차도 지금 똑같이 저는 숨이 차고 바로 옆에 분도 똑같이 숨이 차도 약발이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경과가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혈관이 좁아졌어도 이렇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장난할 때 손을 꽉 쥐어놓기만 쥐어놔도 약을 쓰면 쫙 풀리는 혈관 우리 조개나 자라나 목처럼 이렇게 움츠러들었지만 자극이 없어지면 깨끗하게 원상복귀가 되는 이런 가역적인 상태가 있고요. 불에 누른 것처럼 혈관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약을 써도 별반 반응이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숨이 차고 똑같이 압력이 올라가 있어도 초기 치료 반응에 따라서 경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폐고혈압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암과 이해하기 좋게 저희가 비교를 해놓기는 했지만 이거를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저희는 이제 폐고혈압을 예전부터 쭉 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 숨이 차서 오신 분이 검사를 해서 우연히 폐고혈압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진단받고 치료하는 비율보다는 대부분 다 전국 각지의 다른 병원에서 폐고혈압이라고 듣고 이게 진짜 폐고혈압이라고 물어보러 오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오실 때 항상 찾아보시고 오세요. 찾아보시면 뭐 금방 죽을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찾아오시는데 실상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완치는 근데 실망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고 완치는 당뇨병도 완치가 불가능하고요. 고혈압도 완치는 불가능하고 복부 비만도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다 이 조절을 잘 하면서 지내시는 거지 현재 의학 기술의 완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뭔가 이게 굉장히 좌절할 거는 아니고요. 다만 문제는 저 한방 좋아합니다. 이 몸에 좋은 보약 먹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의 비방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치료를 받기가 좀 애매한 곤란한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치료들이 한방 치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 약을 써보니까 좋더라라는 것을 가지고 본인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하시는 게 이제 많은 의료인들이 치료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폐고혈압은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5천만 인구가 있다고 치면 한 5천 명 정도밖에는 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도 1년에 한 명 정도 환자를 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치료해 본 거의 경험을 가지고 본인의 경험적 치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질환입니다. 자, 이제 치료로 들어가서 최근에 아마
신문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한미약품의 항암제 치료 중에 2명이 뭐 사망해서 뭐 기술 수출이 무산됐다 뭐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워낙 많이 다뤄진 기사라서 제가 특정 제약회사의 이름을 좀 결례지만 인용을 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들이 아마 일반인들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약국에서 사시는 약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요. 이 무슨 실험실 같은 곳에서 막 무슨 백발이 성성한 과학자가 뭘 막 시험관을 들고 막 합성하고 막 이렇게 돼서 약이 개발되는 거는 최초 단계고요. 그렇게 돼서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약품들이 개발이 되면 그걸 가지고 초기에는 아주 적은 사람의 숫자들에서 독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독성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약을 쓴 군하고 안 쓴 군을 이렇게 난수표 같은 데에 무작위로 의사도 알 수 없고 환자도 알 수 없게 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임상시험의 단계를 거쳐서야 비로소 약을 사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 각 단계마다 적게는 가능성이 있던 게 100개면 10개만 살아남고 그 10개 중에서 1개만 살아남는 곳이 신약 개발이라는 곳입니다. 폐동맥 고혈압에 있어서 약값이 굉장히 비싼 이유는 그런 엄청난 임상시험 비용, 보통 한 건의 임상시험을 하려고 그러면요 적게는 뭐 수십억서부터 많게는 수조 원의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인풋이 들어간, 그래서 결국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써서 얻는 거는요 이렇게 종이로 된 성적표예요. 이 약이 독성이 있다, 독성이 없고 효과가 있다면 어떤 사람에서 얼마가 효과가 있다라는 그 종이 보고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약제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 어떤 한 개인의 경험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 된 거고요. 실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곳에서 항암제 개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제약사가 이런 식의 신약을 개발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줘야만 저희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한 그런 고가의 임상시험 비용을 해외에서 한 거를 우리가 사갖고 오는 게 좀 더 비싸게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해서 좀 더 많은 약제들을 우리가 폐동맥 고혈압에서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거는 이제 항암제인데 우리가 지금 뒤에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폐고혈압 약제 중에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는 비아그라도 이런 식의 이런 신약 같은 새로운 약제를 개발한 거는 아니지만 복제약을 이제 개발하는 걸 통해서 좀 더 낮은 약가의 약제 선택을 폐고혈압 환자에서도 가질 수 있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기사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도 우리나라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만 이게 마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철저하게 통제된, 잘 조절된 환경하에서 계속해서 신약 개발을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폐고혈압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신약이 개발되고 있다. 그런 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이제 폐고혈압 약제 시장에 새로 들어온 약제가 이제 옵서밋이라는 상품명을 가진, 성분명으로는 마시텐탄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을 아마 쓰시는 분도 계시고 쓰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옵서밋이라는 약이 보시면 이제 여기 X축이 약을 먹기 시작해서 6개월 먹고 12개월 먹고 18개월 약을 쭉 먹은 사람이고
그 성적이고요. Y축이 그 사망이나 증상, 숨 찬 게 더 나빠져서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100% 다 괜찮지만 옵서밋이라는 약을 먹은 사람들이 먹지 않은 사람보다 죽거나 입원하는 비율이 훨씬 적죠. 세월이 갈수록. 자, 왜 근데 이런 식의 성적은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약제들에서는 없는 거냐? 왜 이 약이 그럼 각광을 받고 있는 거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을 써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죽거나 사망하거나 숨이 차서 입원을 하거나라는 측면에서 약효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겁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의 대부분의 약들은 이 약이 나오기 전에는 오래 산다 안 산다 입원 안 한다 한다라는 거를 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한 게 아니고 약을 먹으니까 숨 찬 게 더 나아지더라 라는 걸 가지고 숨 찬 게 나아지면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을 했던 약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다 있거든요. 숨이 좀 덜 차고 살기 편했으면 좋겠고 또 약을 먹어서 내가 오랫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고 두 가지 측면에서 약을 먹는다 그러면 예전에 약을 저희가 처방 드릴 때는 이 약 먹으면 숨 찬 거는 좋아지실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뒤에는 점점점 말을 안 한 거는 이 약을 먹는다 그래서 아마 숨 찬 게 좋아지니까 오래도 사실 거고 입원을 하게 되는 비율도 낮아지겠죠? 근데 확실하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게 이전까지의 약제였다면 이 약은 숨 찬 것도 좋아지게 하지만 오래 사는 것도 입증이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제가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약간 저 자동차 사러 갔을 때 영업사원들이 얘기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같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자 그러면 예전까지 썼던 약들은 그러면은 숨 찬 거만 좋아지게 하고 생존기간 연장이나 뭐 입원을 안 하게 해주거나 이런 장점은 없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써본 경험으로 보면 틀림없이. 근데 다만 그거를 이렇게 그렇습니다라고 도장 꽝 찍어준 확인을 해준 결과가 없었다는 거고요. 이 약은 그거를 확인을 해줬다는 측면에서 이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6분 보행거를 저희가 이제 얼마만큼 숨이 찹니까?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 다르시거든요. 많이 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죽을 것 같다는 얘기. 어떤 사람한테 죽을 것 같다고 숨차는 표현이 저 사람한테는 많이 찬다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을 여쭤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오셨을 때 가끔 이렇게 복도를 이렇게 세워놓고 6분 동안 이거 왔다 갔다 해서 몇 미터 걷는지를 저희가 재는데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만 그나마 그게 제일 손쉽게 그냥 보편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하는 증상 중증도에 대한 평가 수단인데요. 6분 동안 많이 걷는 사람이 있고 적게 걷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기 지금 있는 그 네모난 표 하나하나가 그 수십억에서 수백억이든 다 임상시험들 결과가 하나하나의 점인데 6분 보행검사 거리를 약을 먹고 나서 더 많이 걷는다고 하더라도 더 오래 사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주면 더 많이 걸을수록 더 오래 사는구나 라는 표가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점을 연결한 게 더 많이 걷더라도 더 오래 사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일자형으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증상이 좋아지는 것 약발이 듣는다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약발이 들더라도 잘 결국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잘 관찰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옵서밋이라는 약이 신약이 나와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약 다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존의 약을 드시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굳이 이 약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먹는 약으로 증상이나 조절되는 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이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막 기적의 약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막 기존 약보다 뭐 한 1000배 정도 효과가 좋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게 약을 갖고 들어와서 사람에 써본 임상시험으로는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는 예전 약이나 지금 약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줬고, 또 하나는 이제 약을 먹으면서 혹시라도 간독성이나 부종 같은 게 생기는 게 걱정이 돼서 자꾸 모니터링을 저희가 합니다. 아마 오실 때마다 피검사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약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인데 효과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선천성 심장질환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면 선천성 심장질환은 전체 폐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또 일부에 해당되는 환자분이거든요. 그 선천성 심장질환, 우리 아이젠맨거라고 부르는 그 질환에 대해서는 이 약의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보험, 우리나라는 국가보험 체계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는 90%의 약제비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90%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결정은 전문가들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모여 앉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여 앉아서 데이터를 다 까놓고 그게 입증되어 있으면 이제 승인을 해주는데, 아직까지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이 옵서밋이라는 약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출시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보험 약제비를 지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앞뒤 정황을 다 이해를 하시고 약제 선택을 이제 좀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구나, 아니면 뭔가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라면은 뭔가 좀 더 너무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조금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여기 지금 영어로 써 있지만 요 색깔이 있는 컬럼 하나하나가 폐동맥 고혈압 약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신 아마 볼리그레스라는 약제, 그 다음에 여기 또 쓰고 계신 트라클리어라는 약제, 혹시 베라프로스트라 그래서 베라실이라 그래서 하루 4번 먹는 약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트레프로스틴이라 그래서 피부에 주사 맞고 계신 피하 주사, 파텐션이라 그래서 실데나필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다양한데 하나하나가 약제입니다. 그 약 쓰기 전에 예를 들어서 걷는 거리가 320m를 걸었으면 6분 동안, 약 쓰고 나서 380m를 걷더라. 요 약은 약 쓰기 전에 330m를 걸으면 약 쓰고 나서 380m를 걷더라. 뭐 이런 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약을 썼을 때 현재까지 생각만큼 약을 쓰기 전에 350m인데 약을 먹고 나면 뭐 600m를 걷는다, 이런 식의 기적의 약은 없습니다. 다 보시면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단독 치료로 보면. 그리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A라는 회사의 A라는 약이 B라는 회사의 B라는 약보다 효과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제가 어떤 회사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면 이 회사 약이 더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효과가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똑같은 이런 환자에서 A라는 약을 줘보고 B라는 약을 줘봐서 A가 정말 낫구나라는 걸 실험적으로 입증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약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의료인들이 어떤 약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선택합니다.